안녕하세요. 특성화고 알려드리는 부모습학교 윤호쌤입니다. 특성화고에 진학 예정이거나 진학을 고민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특성화고에서 3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는가에 대한 과정이 도움이 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특성화고에서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학생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특성화고는 매년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요, 좋은 기업에 취업 기회가 많을 때가 있고요. 어떤 해에는 대학에 더 많이 가겠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취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학생들이 그 해의 기호에 따라서 숫자가 매년 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해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만을 목표로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해에는 여학생만을 뽑는 기업이 많은 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기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의 채용 수요가 얼어붙어서 취업을 목표로 했던 학생들이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준비를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분명 중요하거든요. 특성화고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처럼 고등학교 3학년을 담당하는 경력이 길어지다 보면요, 교사가 학생들을 좋은 곳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요, 1, 2학년 때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성화고는 보통 1, 2학년 때 보통 과목들 있잖아요.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그런 과목들의 비중이 훨씬 높고, 학년이 거듭될수록 전문 교과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런 전공 교과들의 비율이 높아지면 3학년이 되었을 때 학생들은 그런 전공 교과들과 기능사 필기 면제자 검정이라는 시험이 있는데요, 준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 2학년 때의 기록은 바꿀 수가 없고요, 3학년 1학기의 결과만으로 대입이나 취업을 고려하게 되고요, 그 활동 내역도 굉장히 뻔하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적 산출, 그리고 기존 진로에 맞춘 스토리텔링을 연결 지어주는 정도에 불과해요.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이 과연 언제 전력으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자신의 이력을 만들어야 될까요? 매 순간일까요? 아니면 1, 2학년의 상황을 2년 동안 누적해서 지켜본 후일까요? 아니면 3학년일까요? 저는 그 시기를 1학년 1학기 첫 지필평가 전까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학년이 시작되면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는 일들이에요. 1, 2학년 동안 과목 비중은 일반 학교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중학교 때 향상시켜왔던 기초학습 능력을 점점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있었던 보통 교과와 달리 없었던 전문 교과가 생깁니다. 특성화고는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관련된 교과가 기초교과와 심화교과로 나누어져 있어서 기초교과를 저학년 때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 이 전공기초교과가 학생들한테 매우 낯설 수가 있습니다. 입학 초기에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들이 적응을 위해서 교우관계를 노력하거나 학교 활동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 사이에 방과 후 학교가 개설이 되고요, 전공 자격증 관련 수업이 개설됩니다. 대부분 학생이 전공 관련된 수업을 수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특성화고에서 부적응하거나 실패하는 학생들이 등장해요. 그 유형의 대표적인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사교육 수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학원 수강에 집중을 하는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반고를 졸업하신 부모님들이라면 다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상황을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는 학생의 특성화고에 적합한 마인드셋에 약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거든요. 특성화고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기준은 바로 균형입니다.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이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반고하고 달리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뽐낼 수 있는 차별화거든요. 하지만 일반 학교하고 같은 일정을 따르면서 학원 수강에 몰입을 하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수능형 문제풀이 입시 준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강좌를 수강하다 보면 특성화고의 느슨한 학습 분위기에 불신이 생겨요. 이 시점에 엄마 나 전학 갈까?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원의 강사가 학생의 멘토로 자리 잡게 되면서 학교보다는 학원의 요구사항을 따르게 돼요. 이 때문에 일과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학교 수업이 방해물처럼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교과를 포기하고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에만 집중해서 다른 과목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내신 성적은 보통 교과에서만 높게 나오고 전문 교과에서는 낮은 성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요, 특성화고에서는 사실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1학년의 과업은요, 내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초 내신 공부에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전공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일반고에서는 나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능력을 함양했다 라는 진로를 설정하지만, 특성화고에서는 나는 현재의 전공의 전문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했다 라는 방식으로 진로를 설정해요. 즉, 특성화고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준은 전공에서 필요한 기초 능력과 전문성을 키우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상업계열 학생이라면 1학년 때 FAT 2급, 전산회계 2급 같은 자격을 미리 취득하고 2학년에는 FAT 1급, 전산세무 2급, 기업회계 2급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이라든지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시험 같은 거를 추가해서 정보처리 기능사나 ITQ 자격 같은 공통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고요. 반면 이제 공업계열이나 농생명 계열의 학생들도 1학년에 기초 자격을 취득하고요. 2학년 때는 더 높은 수준의 자격을 취득하고, 특히나 이제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자격이라든지요. 그리고 3학년 때는 필기 면제자 검정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학생들은요, 자신의 학교 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 이력서에서 전공 적합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향상시켰는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수준은 해당 분야에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고요. 면접관 앞에서도 떨지 않고 전공 지식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반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학생들은요, 전공 관련 기본 질문에도 답할 수가 없게 돼요. 수학이나 영어 같은 주요 교과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공에 관련된 준비가 부족하다면 특성화고에서의 성공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내신 경쟁을 하더라도 수능형 문제를 집중하는 것보다 교과서의 기초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는 데 집중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준비는 연중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시기에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내신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한쪽의 무게를 양쪽을 다 올려서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 부담이 적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검사, 자치회 임원 활동, 학과 체험, 전문가 특강, 기업체 견학 이런 학교의 다양한 활동들이 종합 전형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의 채용의 일반적인 기준은요, 국가직의 기준에서는 보통 교과 3.5 등급 이내, 전문 교과 등급 평균 B 이상, 절반 이상 과목에서 A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지방직의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교과 한 4.5 등급 이내, 전문 교과는 똑같이 평균 B 이상, 절반 이상의 과목에서 A를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이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거든요. 즉 따라서 특성화고에서의 취업 준비는 대학 준비와도 같습니다. 성적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도요,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전문 자격 취득하고 출결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지역 로컬 대학이나 성적에 맞는 전공학과가 설치된 학교에도 진학을 할 수가 있고요. 전문 대학에도 진학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학과 제도라든지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적을 높게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길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계약학과 제도 같은 경우는 면접 비중이 50%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성적이 중위권 또는 하위권이라도 기업체에서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5등급에서 7등급 학생들도 합격을 하는 걸 봤거든요.
수도권 대학 내에서요. 계약학과 제도에서 1학년 때 학교 수업을 받고 2학년 때는 보통 직장하고 병행 수업을 받고 진행합니다.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은요, 취업을 먼저 하고요, 3년간 재직 이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성화고에서 일반적으로 실패하는 유형, 그리고 취업하고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1학년 1학기부터 전공 자격 취득과 내신 관리에 집중을 한다면 2학년 3학년에 가면 갈수록 그 시간적인 부담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2학년 3학년에 들어서서 진로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 시간을 쓰기가 훨씬 편할 거고요. 균형 있는 학습을 유지하는 것이 편해질 겁니다. 취업 준비가 대학 준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목표에 놓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성화고에 진학 예정이거나 진학 예정인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